자, 여러분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요 기전 시스템,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 회로 시스템과 기계적인 시스템이 이제 합쳐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모델링 하는 거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모터를 모델링을 할 겁니다. DC 모터를 이제 모델링해서 이제 모터라는 거는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하를 달아가지고 이제 부하라고 하면 로드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 이제 모터가 있고 모터가 있고 얘가 이제 모터 여기에다 이제 어떤 힘이나 속도를 만들어내는 애인데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애인데 여기다 이제 어떤 기어를 달거나 아니면 바퀴 같은 걸 달아요. 그죠? 바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부하를 주면 얘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동력을 내고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애들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런 요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모델링을 할 거냐. 요 기어 시스템도 오늘 모델링을 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기 회로 모델이었고요. 회로. 그래서 전기 회로는 사실 뭐 트랜지스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뭐 다이오드나 이런 애들은 좀 복잡한데 이런 이제 RLC 회로라든가 그리고 뭐 전류원 전압원, 전류원 이런 애들은 좀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대부분 키로히오프 법칙으로 이제 이 거동 묘사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법칙은 이제 저희가 KCL이랑 KVL이 있었는데 KCL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노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노드를 먼저 잡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노드고 이렇게 전류가 3개 이상 분기되는 지점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편하다, 이해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 이걸로 이제 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VL을 쓰려면 이제 메쉬가 있어야 돼요. 어떤 회로가 폐회로 회로의 이제 폐 경로에 따라서 이제 모든 전압의 합이 전위차의 합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OP앰프, 요 연산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OP앰프는 저희가 문제 풀어봤지만 이제 합산기를 만든다거나 그죠? 이거 뭐 적분기, 미분기 이런 거를 아날로그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앤데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증폭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에서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애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얘는 주로 출력은 전압이죠. 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출력은 무조건 전압이고 여기에다 어떤 전위차를 넣어줘요. 마이너스 단 전이랑 플러스 단 전이를 넣어주면 그거를 어떤 전압 이득을 곱해서 증폭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연산 증폭기를 다루기 때문에 요 가정들을 적용을 하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요게 이제 입력 저항, 그죠? 입력 저항이 굉장히 크다. 이제 무한대라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전이차를 뭐 전화번 같은 거 달아주면 얘가 이제 내부 저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릴 건데 이 내부 저항 대비 요 올레 저항이 커야 요 이제 부하 쪽에 있는 저항이 커야 모든 전압 내가 만들어낸 전압이 여기 다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연산적뽑기는 얘가 무한대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큰 값이다. 그렇지만 얘를 무한대로 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 좋게 무한대로 보겠다라는 거고 얘가 이제 무한대가 되면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가 0이 되고 전류가 0이 되고 이 V-랑 V 플러스가 같아진다. 그죠? 이 전압 강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회로 분석이 OPM프가 있는 회로 분석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서 이제 2.2절, 2.1절 같은 거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것저것 이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전 시스템을 들어갑니다. 기전 시스템.
그래서 기존 시스템은 이제 번역 말인데 얘는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을 그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이제 모터를 DC 모터를 모델링 할 건데 DC 모터 작동 원리를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움직이는 원리는 요 전자기력이죠. 얘가 이제 동력을 만들어내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어떤 이제 자석이 있어요. 그죠? 모터도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있다는 거는 여기 자기장이 있다는 거고 자기장이 있다는 거고 그 자기장에 어떤 도선이 있어요. 코일이나 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일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얘네가 다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각도가 다 90도다라고 하면 이제 전자기력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모터가 낼 수 있는 어떤 동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도선의 길이가 있고, 이 자기장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있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있어. 전류의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세기가 또 중요한데,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보통 웨버라고 표현하죠. 웨버. 이제 요 단위가 웨버인데, 어, 이 단위 면적당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자속 밀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얘가 이제 단위가 테슬라예요, 테슬라. 그래서 얘가 웨버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힘, 전자기력을 세게 하려면 전류를 높이거나 자기장을 세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런 이제 모터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얘의 이 식의 의미는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어떤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힘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존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기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결국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DC 모터를 저희가 모델링을 할 건데, DC 모터의 구조 간단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모터가 이제 AC 모터도 있고 DC 모터가 있죠. DC 모터가 있죠. 그래서 DC는 이 직류 전원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거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회전을 만들어내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토크를. 그래서 여기다가 이 브러쉬라는 곳을 통해서 전류를 인가를 해주면, 전압을 인가를 하면 전류가 들어가서 이 코일들로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기력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조금 기억을 하실 부분이 이런 애들인데, 어, 얘를 보시면 이제 회전하는 애가 있고 고정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정돼 있는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스테이터, 자석은 고정돼 있죠. 요 구조에서 자석은 고정이 돼 있고, 걔는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고 있어. 자기장을 주고 있는데, 어, 이 모터를 따라서 회전하는 부위들이 있죠. 회전하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로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요 아마추어 전류 IA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면 요 코일 덩어리 와인딩을 통해서 전류가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 아마추어. 그다음에 요 이제 모터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요 커뮤테이터입니다. 커뮤테이터. 그래서 얘는 어 이 회전 방향을 유지를 시키는 기능을 해요. 여기 밑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다음에 외부 전류를 인가하는 쪽이 요 브러쉬 부분이고요. 브러쉬 부분을 통해서 통, 입력을 하면 요 커뮤테이터랑 요 로터, 아마추어가 같이 돌면서 회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DC 모터의 작동 원리는 요거죠. 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전류를 이렇게 줬어요.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줬다. 그리고 자기장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요쪽 힘에 대해서, 요쪽 도선에 대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써보는 거죠.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면 얘가 힘의 방향이 어디예요? 자기장이 왼쪽이고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힘의 방향이 어디죠? 요 위쪽이잖아요. 그죠? 위쪽이고 요 반대쪽을 보시면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아래쪽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돌죠.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돌아요. 근데 요렇게 도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얘가 여기까지 왔어. 오른쪽까지 왔어. 오른쪽까지 오면 역시 여전히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전히 전류가 흐르고 있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전류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인데 내가 이 우편으로 넘어왔어. 여기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어. 근데 전류가 어, 여전히 들어가는 방향을 작용하고 있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플레메오 법칙을 쓰면 얘도 이렇게 위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이 도선. 그죠? 여기 그림이 보기 어려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요 도선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으로 왔어. 그죠?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면 근데 여전히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위쪽으로 힘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못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제대로 못 돌아가는 거를 바꿔주는 게 요 커뮤테이터요. 그죠? 커뮤테이터. 요 가운데 있는 애가 돌아가면서 극을 바꿔주죠. 극을. 극을 바꿔줘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게 이제 책에 없는 거라서 간단히만 아시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요게 있던 도선이 일로 넘어가면 이 극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극이 자동으로 바꾸면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브러쉬인데 옆에 있는 게 브러쉬인데 이 커뮤테이터가 돌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계속 마찰이 생긴 거예요. 마찰이 생겨서 이 브러쉬 DC 모터, 브러쉬가 있는 DC 모터는 뭐 내구성이 안 좋다. 이런 이제 상식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브러쉬리스 DC 모터가 생기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 브러쉬가 있는 DC 모터에 대해서만 배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DC 모터를 이제 모델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는 목적은 이제 제어에서 활용을 하기 위함이고, 얘는 이제 대표적인 기전 시스템이죠. 그죠?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DC 모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제 원통형으로 생겼잖아요, 원래. 뭐, 요런 식으로 생겼죠? 요런 모터, 이제 뭐 미니카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 그래서 얘는 뭘 만들어낼까요? 출력으로. 출력을 뭘 만들어낼까? 어떤 물리량을 만들어내죠, 얘는? 얘는, 토크를 만들어서, 그죠? 얘를 이렇게 돌림 힘을 만들어내요, 돌림 힘. 토크를 만들어서 여기 얘를 엄청 빠르게 돌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 때, 요런, 이 공식, 그죠? 인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모터가 만들어내는 게 요 출력이야, 출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의 출력이 좋다. 뭐 전기차의 출력이 좋다.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게 이제 마력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인륜이랑 같죠. 그죠? 이런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쉽게 얘기하자면 토크랑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전할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내부 구조에 이러한 회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구조에. 그래서 이 토크를 만들어내려면 제일 처음에 어떤 입력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떤 토크를 낼 수 있도록 입력을 넣어줘야 돼요. 그 입력의 정체가 뭘까요? DC 모터는. DC 모터에다가 어떤 걸 입력을 해줘야 얘가 토크를 만들어낼까요? 그게 요거예요. 전압이에요, 전압.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제어를 할 때는 이제 PWM 신호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걔도 전압이에요. 그죠? 걔의 개념도 전압입니다. 그래서 요 아마추어 이 회로에 걸리는 아까 그 저희 브러쉬를 통해서 어떤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 이게 DC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얘는 DC 모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흐르면 어, 어, 얘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자기력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동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입력과 출력이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보고 얘를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기존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 일렉트리컬한 파트가 있고, 메카니컬한 파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간략화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A, B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해 볼게요. 이게 여기는 그냥 회로잖아요. 그죠? 회로라서 그냥 뭐 전류, 전압, R, L 이런 애들만 있잖아요. 근데 얘가 토크로 운동 차원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죠? 그래서 이 중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모터 토크가 전류에 비례해요. DC 모터는.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요 수식이 있습니다. 이 메카니컬 파트의 토크랑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모터 토크 상수를 곱해서 이렇게 이제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류가 세면 셀수록 토크가 세집니다. 요 이렇게 이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기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기전력은 전압이에요, 전압. 여러분, 전압. 그러니까 볼티지라는 단위를 가진 그 전압이라는 물리량이고, 얘를 다시라는 속도로 이제 돌고 있는데, 속도가 빨리 돌면 돌수록 이렇게 역전압이 걸려요, 역전압. 그죠? 이 원리도 제가 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모터가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회로 입장에서는 여기 역전압이 걸린다. 그게 이제 역기전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제 볼트가 되고, 볼트가 되고, 여기 전기상수라는 게 있어요. 전기상수라는 거 곱해서 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역기전력이 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보면, 어, 회로 파트랑 기계 파트를 연결해주는 수식이에요. 그죠? 따로따로 모델링을 하고, 얘네 둘로 이제 연결을 해주면 이제 전체 모델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은 이제 백 EMF라고 하는데, 일렉트로 모티브 폴스예요. 그러니까 유도력이라고 합니다. 유도력. 그래서 얘를 좀 이해를 하려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역기전력이라는 거는 공식을 이렇게 쓴다고 했고, 속도에 비례해요. 속도에 비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터의 원리, 돌아가는 원리를 보시면 제가 잘 써놨어요. 이제 외부 전원으로부터 요 브러쉬를 통해서 전압을 인가를 해. 그죠? 전압을 인가를 하면 얘가 이제 돌죠? 코일에 전류가 공급되면서 전자기력을 받아서 코일이 회전을 해요. 그죠? 코일을 회전하는데 이와 동시에 자기장 내에서 어떤 애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기장 내에서 어떤 애가 움직이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죠? 요거 이제 예전에 배운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면서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넣은 거고, 유도 기전을 생성해요. 근데 얘는 그 방향성이 있죠.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는데 방향성이 있는데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죠? 이 방향,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한마디로 여기 이제 면적을 통해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자기장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기장이 들어오는 그 자속 밀도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압을 생성된다. 요게 이제 그냥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 역기전력의 크기는 이 자속 변화율에 비례한다. 라는 게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관한 게 패러데이 법칙이고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희가 이제 옛날 고등학교 물리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있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을 때 도선을 놓고 그죠? 도선을 놓고 길이가 L이야. 길이가 L인 애를 막 속도 V로 막 당기죠. 그죠? 속도 V로 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원이 없는데도 전류가 흘러요. 그게 이제 어떤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 발전기의 원리 뭐 이런 거 배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공식이 요건데 얘랑 이제 의미가 같다는 거죠. 그죠? 속도에 비례한다. 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의미를 좀 기억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제가 자료를 넣어놨고,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 전자기 유도의 이제 개념은 전원이 없는데, 다른 이제 전류원 전압원이 없는데, 자기장 속에서 도체가 움직이는 것만으로 전압이 유도가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유도. 자,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전기 파트죠, 1번. 이게 전기 파트. 2번이 기계 파트. 여러분 일단 이 전기 파트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필요한 변수들이 다 정의가 돼 있잖아요. 전기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2.2절 지식을 통해서 여기 운동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운동방정식이 아니라 미분방정식. 전기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전기 파트를 봤을 때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걸 영어로 써, 일렉트리컬. 이 전기 파트의 거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쓰죠? KVA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메시 이거 페루프 하나 있기 때문에 KVA를 쓰는 거예요. KVA를 써요. KVA를 쓰면 요렇게 뭐 방향을 이렇게 루프를 잡았다. 그러면 VA는 증가하고 어, 여기 저항을 통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고 인덕터를 통해서 역시 전압이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역기 전력이니까 이게 빼지겠죠? 그죠? 요런 형태로 빼진다. 그래서 이퀄 0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요 전기 파트에 대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전기 파트.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해서 써볼게요. 정리해서. 정리할 때는 요 미분텀이 붙어 있는 애죠. 요 미분텀이 붙어 있는 애를 좌변으로 몰아요. 좌변으로. 좌변으로 몰고 요 IA가 붙어 있는 나머지를 우변으로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여기 미분텀이 붙어 있는 애들 있죠. 미분텀이 붙어 있는 애들은 요 시스템의 상태를 관할하는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스테이트. 그래서 요 회로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IA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요거는 나중에 기말고사 범위 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스테이트 변수들을 여기다 모으고 나머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변에는 보통 입력에 해당하는 애들이 들어와요. 입력에 해당하는 애들. 그래서 요 시스템의 입력은 요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인가해주는 전압. 이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 요렇게 요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막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전류가 계산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이 모터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전압을 까먹는 거야. 그게 이제 그 거동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으로 요 기계 파트 모델링 해볼게요, 기계 파트. 얘는 어떤 원리를 써서 모델링 하면 좋을까요? 얘는 지금 회전 운동이잖아요, 그죠? 회전 운동.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3D로 봐야 되는데, 여기 관성 질량이 있고, 관성 질량이 있고, 회로가 만들어내는 토크가 있어요. 아까 전류에 비례하도록 토크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크를 만들어내. 그리고 토크를 주면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세타라는 어떤 좌표. 그래서 얘는 이제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그래서 모멘트 이퀘이션을 쓰는데 모멘트 이퀘이션을 써요. 모멘트 이퀘이션을 쓰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이 눈알을 그리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고체역학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눈알을 그려요. 눈알을 그려서 내가 여기서 바라봤다라고 이제 정해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바라봤다. 지금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알 그리기 싫어하는데 나중 되면 다 그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해놓는 게 자기도 안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바라봤다. 여기서 바라봤다. 바라보면 얘가 회전이 반시계가 있고 시계가 있어. 그죠? 시계 방향이 있고 반시계 방향이 있어. 그러면
여기 이 눈알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 플러스인지 반시계가 플러스인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봤더니 요 좌표가 이 구동 토크도 그렇고 좌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 좌표 자체가 시계 방향의 양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계 방향으로 이 양수근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 반시계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 힘들을 써주는 거죠. 그죠? 어떤 힘이 있죠? 토크. 일단 모터 토크가 있어요. 모터 토크. 그러니까 T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 마찰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 마찰력 텀입니다. 운동 마찰력. 속도에 비례하는.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반시계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세타 닷. 그죠? 이렇게 되고. 다른 힘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힘은 없죠. 다른 힘은 없어요. 다른 힘은 없기 때문에 얘의 결과가 모터의 어, I 알파가 되죠. I 알파. I 알파인데 여기 있는 좌표들로 써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모터 방정식. 일반적으로는 이 모터에다가 뭘 달아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바퀴를 달든 어떤 부하를 달아야지만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윙 날라버리죠. 그냥 토크도 못 내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요 기계 시스템을 관할하는 스테이트가 미분텀에 붙어 있는 애가 이제 중요한 애인데 걔가 세타거든요, 세타. 걔를 다 좌측으로 몰아요. 정리를 할 때. 나머지는 우측으로 몰고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그냥 기계 파트만 봤을 때 이 기계 파트로 들어오는 입력이 토크예요. 토크가 들어오고 출력은 뭐 요 변이라던가 요 세타 회전 각이라던가 회전 속도라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어주는 거죠. T는 전류에 비례하더라. 모터 상수에.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얘네 식이 서로 엮여서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요 1번식이나 2번식을 동시에 미분방정식을 풀어야만 거동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전체 거동을. 그러니까 얘는 기전 시스템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스노보드에 그 연습 문제 올렸죠. 이제 2단원까지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실 수 있게 문제랑 솔루션을 올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과제물 제출하거나 퀴즈는 없어요. 여러분들 직접 공부를 하시는 공부용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여기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달함수는 제가 3장에서 가르쳐 드릴 건데, 요거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미리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뒷장에다가. 그래서 전달함수는 뭐냐? 전달함수. 전달함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입력 변수가 있어요. 입력 변수분의 출력 변수를 S 도메인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S 도메인에서의 입력 변수랑 출력 변수를 찾아서 입력분의 출력을 나타내면 그게 전달함수예요. 그죠? 간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력이 뭘까요, 여러분? 이 전체 시스템의 입력. 전체 시스템의 입력이 요거예요, 요거. 이게 토크는 나중에 나오는 애고, 그죠? 그래서 입력 변수를 제가 얘기했죠. S 도메인으로 쓸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출력은 뭘까요? 출력. 요 시스템의 출력. 요 시스템의 결과물은 사실은 요 세타 M일 수도 있고 세타 M 다실 수도 있어요. 그죠?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전달함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입력과 출력이 뭔지를 정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얘는 이제 친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겁니다. 변이에요, 변이. 모터 회전 각도, 출력이.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구했던 미분 방정식을 다시 써볼게요. 앞에서 구했던 이게 저기 라플라스 변화하기 쉽게 이렇게 닷으로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미분 텀이 있던 애들, 미분 텀이 있던 애들 이렇게 닷으로 표현하고, 요게 이제 첫 번째 구했던 전기 회로 파트의 어,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 파트, 기계 파트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요거는 3장을 배워야 완벽히 할 수 있다. 근데 지금도 좀 할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하냐면 이 타임 도메인의 애들을 S 도메인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상수 붙어 있는 애들은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미분 한 번 있으면 S가 몇 개 튀어나와요? S가 한 개. 한 개 튀어나오고, 이 I라는 변수를 미분 떼고 요 S 도메인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RA는 상수니까 그대로 써주고, 어, S로 바꿔주고, 미분 없으니까. 그 다음에 VA도 그냥 변수니까 VA로 써주고, 그리고 K는 상수 써주고, 그 다음에 세타 M 다시니까 S가 하나 튀어나오고, 라지 세타 M S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음. 요게 이제 1번식이고, 요게 1번식. 그 다음에 2번식. 요 2번식을 라플라스 변화하면, J 세타 M2 다시잖아요. 그죠? 그 S가 몇 개 튀어나와요? 두 개 튀어나와요. 두 번 미분했으니까. 그 다음에 라지 세타 M.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세타 M 다시니까 S가 하나 튀어나오고, 라지 세타 M. 그 다음에 우변은 KT 양수 IA.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됐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만, 라플라스 변화를 하는 순간 요 미분 텀들이 다 없어져요. 그죠? 미분 텀들이 다 없어지고 S로 빠지잖아요. S로 빠지니까 어 이렇게 뭐 IA로 묶는다거나 세타임으로 묶는다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대수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2번을 IA로 정리를 해볼게요. IA로 정리.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VA랑 세타의 관계거든요. VA랑 세타의 관계이기 때문에 IA를 없애는 거예요. 소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 IA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얘를 대입을 하려고. 자, IA로 정리. JM의 S제곱 플러스 BS. 그죠? 얘를 정리한 거를 얘를 3번씩이라고 할게요. 한 번씩. 그래서 3번씩을 요 1번씩에 집어넣고 정리. 직접 해보세요. 정리. 그러면 전달함수가 바로 나옵니다. VA분의 세타 M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제가 답만 적어드릴게요.
그죠? 요게 답이고, 이제 이 전달함수라는 게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데, 그 왜 파워풀하냐면, 요 수식 있죠? 요 수식이 요 미분 방정식이랑 정확히 동치예요, 동치.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화를 배우고 이제 제어기 설계에 응용을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좀 유용하게 됩니다. 자동 제어에서 주로 배웠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한번 필기를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DC 모터의 방정식이나 전달함수를 구한 거예요. DC 모터의 방정식과 됐죠? 그래서 요 다음 장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제가 올려드릴 연습 문제도 있고 문제가 좀 길어요. 근데 요 결론은 요거예요. 이케이션 오브 모션, 이케이션 오브 모션. 운동 마이너스를 구해라. 운동 마이너스를 구해라라는 문제예요. 그냥 요 시스템. 요 시스템의 운동 마이너스를 구해라. 여기 보시면 여기 얘가 이제 DC 모터죠. DC 모터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DC 모터는 요런 이제 바퀴 같은 애가 안 달려 있었어. 그죠? 안 달려 있었고 얘는 실제로 무슨 마치 전기차처럼 이렇게 부하를 걸어 놓은 거예요. 이너시아가 있는 부하를 걸어 놔서 어, 이 모터가 이 부하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류를 만들어내고 하겠죠.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이제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좀 지루하지만 일단 얘는 이제 기존 시스템이니까 전기 파트랑 기계 파트를 나눠요. 전기 파트랑 기계 파트를 나누고 얘는 전기 파트가 있는데 DC 모터는 동일해요. 전기 파트는 그냥 기계 파트만 여기 기계적인 부하만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 안 적을 거고요. 앞장 DC 모터는 동일하다. 한번 적어주면 그죠? 이게 문제는 이제 기계 파트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J1이라는 이너시아가 이제 모터의 이너시아고 J2라는 어떤 원반이 그냥 걸린 거예요. 부하 역할을 하는. 근데 여기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 KB가 있죠. K 성분이나 B 성분이 있다. K 성분이나 B 성분이 있다.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여기다 토크를 인가를 했어요. 토크를 인가하면 얘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잖아. 얘가 돌아가려고 하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부하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는 처음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얘는 디스크가 가만히 있어. 그럼 얘를 이걸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리면 얘가 그냥 강체처럼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강체처럼 돌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살짝 비틀림이 발생해요. 순간적으로 비틀림이 발생하면서 그 비틀리면서 이제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 비틀림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비틀림 강성이나 비틀림 감쇄력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난해한데 요거를 필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를 좀 아셔야 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는 요거죠. 이렇게 매스 두 개가 스프링 댐퍼로 감쇄력으로
여기 K 성분, B 성분 있고, 어, 뭐 여기 X1으로 움직이고, 이게 이제 2.1절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게 X2라는 좌표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탄성력이 있어요. 탄성력이 우리가 탄성력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K 곱하기 어떤 변위 델타 X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선형 탄성. 그 감쇄력은 어떻게 묘사한다고 했죠? B라는 개수에다가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번 하죠, 변위를. 그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거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요런 이제 뭐 동그란 애가 달려있고, M1이 아니라 J1이라고 돼 있어요. J1.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스프링이나 댐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또 어떤 디스크가, J2라는 디스크가 달려있어.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무슨 상황이 뭐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요 상황은 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요 문제에 나온 상황은. 어, 얘는 이, 그러니까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오른쪽은 얘는 회전 운동을 해요. 왜냐면 J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J가 주어져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세타 1으로 움직인다. 얘는 뭐 세타 2로 움직인다. 이렇게 좌표가 있고, 어, 이렇게 두 디스크 사이에 어떤 비틀림 성분이 있는 거야, 실제로. 이런 셰프트 같은 애들이 강성이 있어요. 비틀림 강성 같은 게 있어서, 요렇게 이제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탄성 토크, 탄성력인데, 탄성력인데, 이게 토크 형태. 토크 형태라서 걔를 모델링 할 때는 K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어떤 K 값에다가 라디안을 곱해서 토크를 만들어내는 애들. 그러니까 비틀림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단위가 뉴턴 미터예요. 단위가 뉴턴 미터고, 그리고 감쇄력도, 감쇄력도, 이 오른쪽 상황에서는 토크의 역할인데, 걔도 B 곱하기 세타 다시요. 델타 세타다. 단위는 뉴턴 미터요. 토크가 돼야 되니까. 되죠? 그래서 이 오른쪽 상황을 염려해서, 생각을 해서, 요거를 이제 구해야 돼요. 요거를 모델링 할 겁니다. 요 이제 기존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좀 지루한데, 상당히 유용한 지식이 많아요. 이게 이제 뭐 자동차 분석을 하거나 모델링을 할 때,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실제로 풀 수 있게 한번 해볼 테니까, 기계 파트를 모델링 해요, 지금. 기계 파트. 지금 마치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게 지금, 셰프트인데, 여기에 이제 비틀림 스프링이랑 비틀림 댐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성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른쪽처럼. 그럼 볼게요. 제가 이제 기계 파트에 대해서 운동 마녀식을 세울 거야. 세울 건데, 운동 마녀식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세우고 싶은 그 대상 물리량이 있어요. 물체가 있어. 지금 우리는 회전 운동이니까 이게 J1, J2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떼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려요. 얘를 떼가지고. 그래서 제가 J1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J2를 해볼게요. J1에 대해서. 얘가 J1이잖아. J1, J2. J1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를 해봐요. 얘한테 작용하는 힘.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이게 이제 모터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전류가 흐르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토크가 작용을 할 거예요. 그죠? 구동 토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요 세타 원 방향으로. 그죠? 여기 주어진 세타 원 방향으로, 세타 원이 요 방향인데, 요 방향으로 세타 원을 움직이는데, 얘한테 작용하는 어떤 구동 토크가 있을 거다. 내가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T라는 어떤 토크가 요 세타 원이랑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알 수 있죠. 그죠? 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한테 이 J1 입장에서 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이 J1 입장에서. 요 비틀림 성분이 나를 잡잖아요. 그죠? 내가 얘를 그냥 편하게 돌리고 싶은데, J1 입장에서는 나를 못 가게 잡는 애가 있어. 부하가 있어. 그죠? 그게 요 K란 비성분이라고요. 이게 마치 내가 M1에 대해서 움직임을 분석할 때, 요 K 성분이나 비성분이 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랑 똑같아요. 그냥 비틀림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게 K 빼기, 이게 세타1, 세타2가 움직여. 얘는 세타1으로 움직이고, 얘는 세타2로 움직이는데, K의 세타1 마이너스 세타2인지, 아니면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인지, 이걸 또 해줘야 돼요. 그죠? 자, 이게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하나씩 해봐라. 하나씩. 그래서 내가, 어,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리려고 해. 돌리려고 하면, 여기 있는 스프링이 나를 못 가게 막잖아요. 반대로 돌잖아요. 내가 세타1을 비트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반대로 해주고, 화살표를 반대로 해주고, K 세타 1이라고 써주는 게 맞죠. 그죠?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타 2로 하면, 여러분, 세타 2를 이 방향으로 돌려. 지금 세타 1이랑 세타 2랑 같은 방향이거든요. 세타 1이랑 세타 2가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J1 입장에서 J2가 살짝 움직였어. 세타 2로. 살짝 움직였어. 그러면 J1은 세타 2랑 같은 방향으로 딸려가려고 하죠. 다시. J1은 가만히 있는데, J2가 이 세타 2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였어. 그럼 얘도 같이 딸려가려고 하잖아.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화살표를 내가 반대로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세타 2가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던 거를, 요 직선 운동에서 하던 거를 회전 운동을 바꿔서 하는 거야, 그냥. 똑같아요. 근데 다들 다 이제 회전 운동으로 오면 헷갈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 성분을 구했으면, 요 비성분도 똑같이 써주고, 단만 붙여줘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요 이제 비스코스 프릭션이 있어요. 비스코스 프릭션은 그냥 속도에 곱해서, 비스코스 프릭션은 이제 속도에 곱해서 요 방향으로. 똑같은 이제 내 움직임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B 곱하기 세타 M1의 닷. 모터의 저 운동 마찰력.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제가, 어, 여기 이 그림을 보고 운동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운동 방정식. 어떻게 좀 좋을까요? 운동 방정식. 어,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눈알 그리라고 했어요. 눈알. 그래서 눈알 그려. 눈알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좋을까요? 시계 반시계. 시계. 왜냐하면 세타 1이 시계로 돼 있으니까. 시계. 시계 플러스. 그러면 여기 눈알 방향에서 봤을 때 토크가 양수로 작용을 하고, 토크가 양수를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이 이 세타 닷이라는 게 마이너스 방향, 반시계로 작용하고, K 성분도 반시계로 작용하고, 감세력 성분도 반시계로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의 결과물이 뭐예요? J1의 세타 M의 세타 1의 투닷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되셨으면 뒷장에다가 J2만 떼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려볼게요. J2만 뒷장에다가 자유물체도 그리고 운동마녀식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 이제 지루하죠? 제가 이제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요 J2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J2에 대해서. 자, J2. 자, J2를 똑 떼가지고 요 디스크 모양이잖아요. 얘한테 걸리는 힘을 다 표시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다 표시해봐라. 얘한테 걸리는 힘이 뭐가 있어요? 일단 세타2가 있고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K 성분이나 B 성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터로 얘를 구동을 하잖아요. 모터를 돌리면 얘가 같이 따라가는 형국인데, J2만 봤을 때, J2 입장에서는 모터가 나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샤프트가 나를 당기는 거야. 그죠? 샤프트가 나를 당기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J1이나 J2가 그냥 같이 붙어서 간다. 강체처럼 간다라고 해석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자유도가 낮아져요, 시스템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해를 못 해도 되는데 세타1이나 세타2를 동시에 표현할 필요 없고 그냥 한 좌표로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유도를 높여서 순간순간 비틀림을 표현하면서 얘를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한 묘사가 가능하다고요. 그죠?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서 J2를 세타1의 함수로 하지 않고 세타2라는 어떤 새로운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 DOF를 늘려서. 그럼 그냥 J2 입장에서 보자고. 모터고 보고. 그러니까 J2를 돌리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이 앞장에서 보면 요 성분, 요 K 성분과 B 성분이 제가 이 눈알 입장에서 봤을 때 반시계로 작용하던 게 J2 입장에서는 시계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엄청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알 입장에서 어, 요쪽 방향으로 K 성분과 B 성분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K 성분, B 성분. 그래서 제가 눈알 그려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 모멘트 이퀘이션을 쓰면 얘도 지금 세타2가 시계가 양수로 돼 있으니까 시계가 양수다. 근데 얘를 돌리려는 힘은 토크가 직접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샤프트를 통해서 돌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뒤에서 간단히 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이런 지식이 어디서 쓰이는지 실제로 차의 구동계를 모델링 할 때 차가
이제 엔진이 구동이 돼서 바퀴까지 전달될 때 수많은 기계적인 부품이 있어요. 그죠? 변속기도 있고. 막 그리고 기어랑 셰프트랑 이런 것들로 다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비틀림이 발생을 해요. 그 셰프트 축을 따라서 비틀림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자동차 모델링이나 단순한 그 어떤 고철 덩어리 모델링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이제 DOF가 훨씬 높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요 말은 이제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 들어두시고. 그래서 요거의 이제 결과물이 그러니까 J2 입장에서는 이 힘들을 받아서 자체가 돌아가. 결과물이 J2의 세타2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수식을 제가 번호를 붙여볼게요. 번호를 붙여서 정리만 할 건데 요게 1번,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2번, 1번, 요게 3번이요. 요게 3번.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어, 이 전기 회로랑 기계 시스템을 이어주는 요 토크 수식. 그죠? 그 정답은 얘네들을 그냥 이어서 써주면 그게 이제 운동 방정식. 운동 방정식. 이퀘이션 오브 모션. 자, 여러분 거의 다 했는데 하나만 기어 이쪽 하나만 조금 공부를 하고 마칠 거예요. 그게 이제 시모제가 많이 재미가 없는데 그 제가 이제 학생 때도 저희 학교에 그 시모제가 있었어요. 시스템 모델링 및 제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어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 제어 과목에 조금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성적을 잘 받진 않았는데 뭔가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제어 쪽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수가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끌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이제 과목들 3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이라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 끌린다 그러면 그런 걸 좀 파보는 것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막 남들은 진짜 싫어하는데 본인은 뭔가 좀 와닿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할 게 요 기어거든요. 기어. 어, 모터는 혼자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혼자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 예를 들면 그냥 모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모터에다가 그냥 네 바퀴 달면 그냥 전기차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 근데 어떻게 쓰냐면 여기 안에 기어를 넣어요. 이런 이제 기어 그림 여러분들 잘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 토크가 증폭이 되거든요. 토크가 증폭이 돼요. 그걸 그 원리를 좀 이해하면 굉장히 요즘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어비를 넣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감속기라고 해요. 감속기. 그래서 모터는 감속기가 보통 있어요. 사용을 할 때 요 내부에 감속기가 들어간 모터도 있고 그 전기차도 감속기 역할을 하는 걔가 있어요. 감속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토크를 증폭을 시켜요. 제가 모터가 토크를 만들어내잖아요. T라는 토크를 만들어내는데 얘를 예를 들어서 감속기는 감속비가 있어요. 감속비.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 이런 전기차가 감속비가 10 정도 돼요. 10.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속비가 10이다. 그러면 그 바퀴로 전달되는 게 10T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토크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원리를. 우리가 모터가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결국 내가 전기에너지를 줘서 모터가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리량이 뭘까요? 토크일까요? 얘가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파워를 만들어내요. 파워. 그래서 그걸 동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동력. 그래서 모터의 파워는 아까 제가 잠깐 썼죠. 요 P라고 표기를 하고 이게 이제 일률이죠. 일률. 그 엔진의 출력을 마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얘는 T 곱하기 오메가로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T 곱하기 오메가.
얘 토크, 속도, 회전 속도. 그 얘 단위가 줄 퍼세크예요. 줄 퍼세크.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모터가 만들어내는 게 요건데, 모터가 만들어내는 게 요건데, 어, 내가 감속기라는 걸 장착을 하면, 기어를 장착을 하면, 일반적으로 뭘 하냐면, 요 토크를 증폭을 시켜요. 그죠? 토크를 증폭을 시켜. 그러면 이게 얻는 게 토크 증폭이야. 잃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뭘 잃을까요? 속도가 줄어들어요. 이게 감속기의 의미예요. 속도를 리덕션한다, 감속한다. 그래서 토크를 감속한다는, 속도를 감속하는 이유는 토크를 증폭하기 위해서. 내가 그 동력을 작은 모터로 큰 토크를 얻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고, 어, 이 원리가 가능한 이유는 내가 만들어내는 인률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죠? 인률이 일정할 때 감속기를 넣거나 기어를 넣으면 토크를 증폭시키고 속도를 낮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크 증폭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모터를 달았어. 내가 여기 모터를 달면 기어를 이렇게 두 개를 엮어가지고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바퀴를 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제가 얘가 한 바퀴를 돌 때 요 작은 기어가 그러니까 여기가 작은 기어고 그 출력 쪽이 큰 기어인 게 핵심이에요. 그 내가 내 모터 쪽이 한 바퀴를 돌 때 요 바퀴 쪽은 한 바퀴를 못 돌죠. 그게 속도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토크가 증폭이 돼요. 요 원리로. 내가 T1을 줬는데 T2로 나가게 하려면 요 기어 인수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요 이해가 되죠? 내가 한 바퀴 돌 때 얘 한 바퀴 못 도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N이라는 토크 증폭비로 나타내는 거고요.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동력 손실, 뭐 이렇게 뭐 기어의 마찰이라던가 이런 손실이 없다 그러면 T1 곱하기 오메가 1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T1 곱하기 오메가 1은 얘가 받아내는 T2 곱하기 오메가 2랑 같아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T2를 증가시켰다면 오메가 2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이제 회전 속도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토크 증폭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크 증폭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답만 적어볼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답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얘 운동 방정식을 정해라. 라는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게 이제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바퀴라고 생각하고 전기차가 가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감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감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아까 아이오닉 5 같은 게 이런 게 10배를 증폭을 시켜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모델링 하려면 여기다 이제 눈알을 그리고 그리고 얘가 움직이는 좌표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J1 같은 경우에는 세타 1이 있을 건데 세타 1의 방향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거는 요 구동 모터랑 구동 토크랑 같은 방향을 해주면 좋겠죠. 그 방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타 1. 그리고 요 기어 원리에 의해서 세타 2는 이렇게 반대로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돌아가면. 그죠? 이렇게 잡아주고 운동 방식을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간단히 필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J1에 대해서 요 J1 이건 자유물체도 따로 그릴 필요도 없죠. 이 J1에 대해서 얘한테 작용하는 동력이 뭘까? 토크가 뭘까 보는 거예요. 뭐냐면 구동 토크가 시계로 작용하죠. 그죠? 요거 모멘트 합이 시계 방향이 양수다라고 했을 때 구동 토크가 시계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 그래서 마찰력은 회전 속도에다가 곱해서 빼주면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 J1 입장에서 이 T1이라는 게 반대로 걸리죠. 반대로 걸려. 부하 토크가. 그러니까 얘는 이 J2는 안 보이고 J1 입장에서는 이 기어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어가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야. 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게 요 T1이라는 토크고 이거의 결과물이 J1 세타 1 2 다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J2에 대해서만 방정식 쓰고 마칠게요. J2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J2도 여기서 봤더니 J2를 봤더니 요번에는 세타2가 반시계잖아요. 반시계니까 요번엔 반시계가 양수다라고 잡는 게 편해요. 반시계가 양수다. 그 얘를 돌리려는 힘을 봤더니 모터의 힘은 J2 입장에서 안 보이고 기어가 날 돌려. 기어가 날 돌려. 그게 플러스 T2죠. 플러스 T2. 그다음 빼기 어, 운동 마찰력. 그 J2의 관성 질량 곱하기 가운동량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이거 증폭비, 토크 증폭비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토크 증폭비가 T1분의 T2였어요.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 이게 움직이는 세타1, 세타2의 비예요. 세타1, 세타2의 비. 그래서 요걸 넣어가지고 세타2로 정리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세타2로 정리. 세타2로 정리하면 운동방정식이 나옵니다. 운동방정식. 요거를 제가 복습할 때 한번 해드릴게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 네. 여기서 2번, 3번 뭐였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제가 빨리 넘어갔나? 네. 이, 몇 페이지? 13. 이 위에 거. 아, 요거 그냥 여기 앞에 전기 파트랑 기계 파트. 요 회로식이 1번. 이미 적어놨어요. 1번.